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법학자 훈의 채널은 참 오랜만이죠. 젊은 부자들 TV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은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데 법학자 훈의 채널은 최근에는 좀 업로드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7월 달에 책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후반 작업에 좀 진행 중이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따끈따끈한 신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만큼 또 좋은 정보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5월 30일부터 오늘 날짜까지도 코스피는 사실은 굉장히 우상향하는 좋은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심지어 2861포인트입니다. 2900이 눈앞에 있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 동향 역시나 외국인도 꾸준히 사고 있고, 기관도 양매수인 날이 지난주에도 3일이나 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삼성전자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차트를 그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죠. 1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굉장히 강한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과 기아자동차와 같은 저 PBR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전장 기업의 동반 합작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도로 코스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구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고 좀 무거운 소형주인 5천원대, 6천원대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는 별로 재미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6월 13일서부터 7월 2일까지 무려 2주 동안 지수가 약 5%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사실 코스닥 5% 폭락은 좀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특히나 최근 강했었던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력 AI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서 크게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20-30% 정도는 손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행히도 토론방에도 말씀드렸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쯤 그러면 투자하면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준 양봉이 일단 하나 나와야 되고, 코스닥의 지수 이동 평균선이 60일과 120일선을 돌파 지지하면은 그때부터는 초보자들은 본격 매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 61선과 12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차트고요. 다만 내일은 또 밀릴 수가 있겠죠. 밀리게 돼도 61선 다시 지지 후에 한 2-3일 횡보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120선 위에 올라설 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시장에 악재가 발생을 했다, 다시 또 이탈을 한다, 그러면 또 다시 비중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지수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먼저 보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슬라 반등하면은 배터리가 반등할 거라고 3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차트를 보면은 2주 동안 3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에 지난주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삼성 SDI를 비롯해서 전고체 관련된 주들 또는 소재 관련된 주들이 지금 3-4일 정도 연속으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특히나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물론 반도체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주인데요. 암젠이라든지 대장주인 노보도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2년 사이에 3배 정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주사 맞고서 막 10kg 빠진다는데 안 맞겠어요? 그 주사가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이런 후속적인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아직은 도입은 안 됐지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과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주들은 사실 많이 소개를 했었고 많이 선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두 번째 주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도디스크를 제일 위에 미국 주식을 제일 상단으로 해놨고요. 물론 알테오젠이나 삼천단 제약과 같이 관련된 대형주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펩트론이 오늘도 12% 급등하는, 오랜 기간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6월 27일부터 8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중입니다. 엄청난 종목이죠. 이 당시에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까지 갖고 오셨다면은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7월 1일 상한가 이후에도 상한가 종가를 한 번도 깨지 않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제가 이제 줌수업에서 아침에 인벤티지 랩을 종가에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선도주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외에는 HLB 그룹주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주변주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 전망이 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승인을 비롯해서 재료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를 돌리지는 못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관심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줌수업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줌수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달에 강의가 진행됐던
주식 스터디 15기는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간으로 중수업을 하고 있고요.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장초에 대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장초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매수 타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로 중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 스터디 16기도 8월 달에 진행 예정이라서 그것도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 멤버십 등급 중에 매수 매도방 위의 등급에 매주 월요일마다 중수업을 하는 등급들도 때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혹시 매수 매도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리포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장중에 예상가 흐름, 장초의 흐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직접 실시간 라이브로 제가 음성으로 직접 말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치는 매수 매도방보다는 좀 더 실시간으로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8일 기준으로 어떤 네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들 중에 실적주라고 한다면 유한양행 정도밖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유한양행은 제가 역사적 신고가 나올 거라고 2달 전부터 계속 매일 노래를 불렀었는데 결국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고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좋은 흐름이죠. 매출액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 3년 연속 상승. 다만 실조 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흐름이라고 해도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은 하겠지만 기대 수익률 자체는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인벤티지 랩 같이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테마주에도 단기적으로 7월 둘째 주 정도에는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형편없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테마주긴 하지만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이유기도 한데 제약바이오는 반 이상 적자 기업입니다.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 차트 수급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요. 손절은 상한가 종가 기준으로 14,35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지켜가면서 분할 매수해 가면은 7월 중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하나 선정하면 의료기기 파트인데요. 작년부터 가장 실적이 좋은 40%대 50%대 영업이익률인 실적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는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22년도에 1,948억 원, 23년도에 2,610억 원, 2024년도 추정치가 3,198억 원, 그래서 약 한 20% 정도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3년도 928억 원에서 24년도 추정치가 1,156억 원 정도로 약 한 15% 정도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영업이익률도 30%대 굉장히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같은 섹터에 있는 클래시스라든지 파마리서치, 비올이 모두 다 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7월달에 실적 시즌에서 재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시총이 1조 5천억 원대 중형주의 좀 안정적인 종목인 파마리서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터치 이후에 조정을 6거래일 정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재차 반등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5만 8,2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 시점쯤에 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으로 그리고 돌파하고 나면은 지지 확인하고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많은 저항점이 있었던 오늘의 시가 정도가 되겠네요. 14만 1,4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7월 중에는 실적 시즌이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 섹터가 제가 나올 거라고 6월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비만 치료제라고 저는 이제 주도주 섹터로 보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총 대형주들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한양행이라는 7조대 종목도 있고 중형주들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하락 시에 기준 양봉을 깨지 않는 조건에서는 분할 매수해 가면은 반등 시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도 화이팅입니다.